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정했는데 나에게 맞는 추모 시설을 고민해 보세요. 또 요즘엔 평장묘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 것 중에 예. 좀 예쁘더라고요. 많이들 요즘 되게 많이 인기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드는 핫한 건 수목장. 네.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장법인 수목장을 해라. 나무를 훼손했을 때는 이게 형사처벌, 형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네. 벌금 내셔야 돼요. 네. 네, 오늘도 바른 장래 정보 전달을 위해서 김태호 대표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예. 그 요셉의 사람들에서 좀 주관하는 장례에 갔었는데 예.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이 요셉의 네. 사람들 이렇게 장례 진행하는 걸 몇 번 보셨는 분들이랑 같이 가서 그런지 거기 실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 예. 저분이 너무 꼼꼼하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장례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렴한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게 꼼꼼한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의 그 칭찬을 들으면서 저희가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장르를 진행하면서도 혹시 정말 가까우신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요셉의 사람들 연락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고 저희 부모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요셉의 사람들 쪽으로 한번 나중에 연락을 좀 해보면 되겠냐고 해서 알아서 하셔라. 아무튼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정했는데 나에게 맞는 추모 시설을 고민해 보세요 라는 말인데 오늘은 추모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생각보다 추모 시설이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추모 시설이라는 명칭. 저는 추모 시설이란 말을 대표님과 대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뭐 묘지, 뭐 납골당 이렇게 들었는데 추모 시설이라는 호칭이 좀 공식적인 호칭인가요? 추모 시설이 공식적인 호칭이고요. 추모 시설 또는 봉안 시설 또는 뭐 장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맨 마지막에 그 시신이나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장소라고 표현하면 되고 외국에서는 메모리얼 파크라고 많이들 하죠. 그러면 추모 시설이란 말이 좀 더 맞긴 하겠네요. 예. 그분을 기억하고 그렇죠. 추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냥 예를 들면 뭐 묘지라고 하면 그냥 묘를 모시는 공간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추모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니까. 요즘 그래서 공원묘지들도 옛날에는 뭐 무슨 공원묘지였다가 이름들을 많이 바꿔요. 뭐 양평에 있는 옛날 양평공원 같은 경우 별그리다로 바꿨고 별그리다. 그다음에 분당에 있는 그 남서울공원묘지가 분당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성남공원이었던 성남공원이 시안가족공원으로 시안추모공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요즘 많이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그 종류들을 몇 가지 쭉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나에게 맞는 혹은 우리 가족에 맞는 추모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서 미리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가장 대중적인 방식인 봉안당이 있죠. 봉안당 있죠. 실내 봉안당. 흔히들 많이 우리가 건물 안에 유리 안치단 또는 이제 뭐 자연석 대리석단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실내 봉안당이 있습니다. 봉안당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대부분 실내 봉안당은 우리 가족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 근거리에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좀 많이 있죠, 봉안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이라 그러면 한 20여 개 정도, 20여 개에서 한 25개 정도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좀 접근하기 좋은데 그다음에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의 용의가 있죠. 그러니까 추모하러 가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이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가고 싶은데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공원묘지나 이런 데는 야외에 있으니까 선산이나 이런 데는 비가 오는 날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또 흔히들 이런 말이 있어요. 비 오는 날엔 절대 장지를 가는 거 아니다. 진짜요? 네. 고인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내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뭐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언제 어느 때 그냥 대신 이제 운영 시간이죠. 대부분 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데 장지 시설은 추모 시설은 1년 365일 휴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를 지내고 언제든지 고인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 시간에서만 맞춰서 가시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실내봉안당이 지금 나오는 앞으로 나올 추모 시설 전체 중에 예. 유일하게 실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내가 가지는 그냥 우리가 실내라고 생각하면 가질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가깝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아까 말씀하신 공원묘지들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된 매장묘가 있죠. 매장묘를 그냥 무덤이라고밖에 저는 표현이 안 되는데 묘지라고 하면 되죠. 무덤이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는 뭐 표현하기는 매장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한 그 유골함을 안치하는 봉안묘 그리고 봉안탐 이거는 지난부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아실 텐데 또 요즘엔 평장묘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장형 이제 그 봉안묘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평장묘라고 해도 되는데 화장하신 유골을 뭐 잔디 또는 일정 부분 구조물을 만들어서 흙과 뭐 한 30에서 40cm 정도 파서 화장한 유골을 모시고 그 위에 이제 잔디를 올려드리고 비석을 세워드리는 형태. 이거를 이제 평장묘라고 그냥 표현들 많이 하는데 상품이 만들어진 지 한 그래도 꽤 됐어요. 아 그래요? 화장을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일반 매장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매장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간을 좀 작게 만들고 그분들 고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써서 국립묘지식으로 일정 공간을 띄엄띄엄하면서 비석 하나 세워드리는 정도 또는 구조물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정도. 많이들 요즘 되게 많이 인기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 사진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 본 것 중에 좀 예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예전에 2010년도 전후에는 화장 문화를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많이들 하려고 매장보다는 봉안묘로 이제 많이들 이제 허가해줬어요. 2000년도 후반서부터 2000년도 한 15년 사이에.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장도 해야 와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그때만 해도 기수가 적은 게 16기, 24기, 36기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들은 그렇게 또 많이 안 모셔요. 직계 2기, 4기, 좀 많게는 8기. 요 정도 직계 가족들만 모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장례 문화가 한 10년 주기로 좀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공연묘지들에서 다루는 혹은 공연묘지에 있는 추모시설들을 얘기했는데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드는 핫한 건 수목장. 그렇죠. 들었는데 수목장을 보니까 자연장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연장이 어떤 거예요? 자연장은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자연장은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 또는 화초 또는 잔디 이 아래 주변에 30에서 한 40cm의 땅을 파서 화장한 유골을 친환경 자연적으로 거기에 유골을 모시고 그 위에 이제 흙으로 다시 이제 덮은 다음에 표비석을 좀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제 기념할 수 있는 장법 중에 하나를 자연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무 주변에 했다 그러면 수목장이 되는 거고요. 잔디 아래 했다 그러면 잔디장이 되는 거고 주변에 화초들을 이용해가지고 화초들을 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라든지 식재를 했다 그러면 화초장이 되는 거예요. 수목장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연장 중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 아래다 심었으면 수목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거 수목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음 영상으로 수목장을 다룰 텐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그 나라에다가 묘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앞에다가 이렇게 심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뭐 집 앞마당에다가도 혐오스럽지 않을 정도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장법인 수목장을 해라라고 많이들 이제 그 권고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게 사실은 개인이나 가족 같은 경우는 30평 이내로 하면
원래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게끔 돼 있는데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다음에 신고하면 된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에 저희 땅이든 만약에 이제 뭐 그 친척분의 땅을 허락을 받아서 이 나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를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셨어요, 수목장으로. 전혀 아무런 공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장비가 들어가서 나무를 훼손해야 된다든지 벌목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50cm만 삽질 좀 잘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보면은 신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묘역을 좀 30평이라 그래도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네. 미리 장비가 들어가서 좀 이 토목도 좀 하고 나무가 있는 거를 좀 벌목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사전 허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사전 신고지만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개발행위과하고 만약에 이제 임야다. 그러면 이제 산림녹지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차차 많이 다룰 건데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물론 그렇게까지 잘 안 가지만 나무를 훼손했을 때는 이게 형사처벌 형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네,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전과자 된다 이런 얘기인 건데 벌금 내셔야 돼요. 네. 이거 소목장에 대해서는 워낙 그 문의가 많다라고 해서 저희가 차차 여러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봉안당 얘기했고요. 공원 묘지에 있는 매장묘, 봉안묘, 병원담, 평장묘 그리고 자연장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 또 제가 봤던 건 이런 것들인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나 뭐 그러니까 뭐 이제 화장을 해서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뭐 바다장, 해양장, 해양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에 화장하신 유골을 이제 바다에 뿌리시는 거 불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속초, 그다음에 부산 여기에는 배를 유람선을 타고 나가서 이 바다에다가 뿌릴 수 있는 이제 허가를 받은 등록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화장하신 유골을 모시고 가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유가족들이 같이 나가서 바다에다가 뿌려드리는 거를 그냥 우리가 해양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해양장 같은 것이 들었을 때 제가 그냥 지금 들은 생각은 장점은 저렴하겠다. 왜냐면 어떤 공간을 사서 몇십 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뿌리고 끝나는 거니까 저렴하겠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은 없겠다. 추모하려면 이제 그 배를 다시 한번 또 타고 그 부표가 있어요. 뭐 요번에 이제 모시는 홍길동님을 일본 부표 주변에다가 자연으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뿌려드렸다 그러면 나중에 뭐 기일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이럴 때 내가 그분을 추모하고 싶을 때는 그 와서 그 배를 또 타고 비용을 내고 그리고 또 가셔서 그 일본 부표에 가셔가지고 또 추모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있죠. 그런 방법은 하겠지만 그래도 바닷물이 흘러가니까. 그렇죠. 외국 분들이 이거 많이 좀 하신다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요즘 이제 서해 바다에다가 이제 그 화장하신 유골을 뿌리면 중국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그냥 생각 때문에 10분 중에 한 2분 정도, 3분 정도가 요즘 저기 중국 분이라고 저는 그 업체 통해 가지고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오늘 추모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만약에 이런 추모 시설에 대한 고민 없이 갑자기 장날을 맞이하거나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그냥 업체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봉안당 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추모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보고 혹은 저도 지금 그 고민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곳에 묻히고 싶다라는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본인의 추모 시설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한번 좀 고민해보시고 사진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수목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오늘도 덕분에 많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바른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